앞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은 가격이 아니라 물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킬로와트가 결정을 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하지만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사건들의 퍼즐을 차분히 맞춰보면 결론은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슈 짧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뤘었기 때문에 내막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이 석유가 부족해서 남미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땅 아래에는 셰일가스와 천연가스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 인프라의 병목이죠. 그래서 미국의 진짜 전략은 확보가 아니라 차단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아주 냉혹한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만들게는 놔두되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 즉 밥줄을 끊겠다는 거죠.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핵심 자원이 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베네수엘라는 이 거대한 공급망 아사 작전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다시금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지금의 산업 결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1921년 헨리 포드는 에너지 화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화폐는 신뢰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라는 물리적 비용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지만 오늘날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그 개념의 첫 번째 구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소모된 에너지라는 물리적인 비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 미국 경제 지표를 보시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 모델은 4분기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5.4%로 하루 만에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분을 더한다면 명목 성장률은 무려 8%에 달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GDP는 폭발을 하는데 지난 8개월간 실질적인 고용 증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은 AI와 기계를 돌려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업의 핵심 지표는 총 매출이 아니라 직원 1인당 매출이라는 거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AI와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가치는 구조적으로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소득만 믿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솔직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본은 주식, 부동산을 넘어서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자산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해시레이트 자체를 원자재처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시레이트 선도 계약, 해시레이트 담보대출 같은 상품이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열역학적 생산성을 가진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등장을 했죠. AI의 진짜 한계는 칩이 아닙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단언을 했습니다. 전력은 궁극적인 제약이다. 칩의 효율이 좋아질수록 전기를 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칩을 더 많이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효율성의 역설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맞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변압기가 없습니다. 칩은 어찌저찌 바로 살 수 있어도 변압기는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엔비디아의 전력 장비 기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AI는 결국 코딩 싸움이 아니라 물리 싸움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진짜로 노리는 땅은 베네수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서스케처원입니다. 4억 년 전 이곳은 거대한 바다였고 수백만 년 동안 증발을 반복하면서 지질학적으로 막대한 보물들이 쌓여왔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라늄, 북미 핵심 히토류,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 이것들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AI와 비트코인 채굴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심장이라는 거죠. 만약 미국의 막대한 자본이 이 에너지를 장악하고 그 옆에 데이터 센터와
채굴장을 짓는다면? 이건 민간 채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에너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유입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합성 에너지 자산이 됩니다. 이 흐름은 부동산까지도 이어지죠. 로봇이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면 건축비의 핵심인 인건비가 무너집니다. 로봇이 지은 새 집이 더 싸고 더 빠르다면 사람이 지은 낡은 집은 왜 비싸야 할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주택 가격의 구조적 하락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GDP 8%의 성장, 사상 최고 기업 실적이라는 화려한 세트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트루먼쇼 같죠?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연출된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트루먼쇼의 마지막 장면처럼 출구는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노동 없이도 가치가 증명이 되고 누구의 허락 없이도 소유할 수 있으며 에너지라는 물리적 비용 위에 쌓이는 자산. 저는 비트코인이 그 출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편안한 세트장 안에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거친 파도를 뚫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비트코인은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물리와 에너지 위에 세워진 장부입니다. 그 장부를 국가 단위의 에너지가 지탱하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는 그 규칙으로 인해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포기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거나 도태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서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